셀트리온 진펜트라 효과 외국인 수급 변화 조짐 보이나 3월 14일 블록딜이 수급의 변곡점인가. 셀트리온 화요일 플러스 1.04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제약은 플러스 1.64% 상승세를 보입니다. 전일 진펜트라에 대한 회사의 보도자료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은 특별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서 시장의 약세 분위기와는 달리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자사주 7064주 매수였고요. 외국인들은 300억의 매수, 기관들은 44억의 매수인데요. 외국인들 매수 규모가 늘어나는 모습이었죠. 그동안 외국인들이 하루에 100억, 200억 이 정도가 최대치였는데 간만에 300억의 매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거래량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3월 14일에 블록딜에 따른 거래량 증가 이후에 다시 감소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조금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제약은 외국인들이 40억 매수, 기관들은 14억의 매도를 보인 모습입니다. 작년 4분기를 포함해서 작년 연간 실적이 좋게 나온 것이죠. 오늘 셀트리온은 시장 전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증가세가 조금 뚜렷한 것이죠. 특히 오늘은 특별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서 오전장에는 약세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오후장 들면서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 조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저께 발표된 진펜트라에 대한 내용들, 진펜트라의 가격, 도매 가격을 6,181.08달러로 결정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진펜트라의 가격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일 영상에서 이미 우리는 좋은 긍정적인 가격 정책이라고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진펜트라의 마케팅 전략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로 중요한 가격 정책이 어저께 공개가 된 것이고요. 이제 남은 것은 PBM 등재다. 특히 대형 PBM의 등재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그 시점에 따라서 수급의 변화도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아직은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직접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지난주 목요일 블록딜 이후에 상황들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급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미리 선침해하는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짐은 미리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요. 중장기적인 성격의 외국인 자금들은 바로바로 들어오지 않고 시차와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어떤 시간차의 개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발빠른 외국인들은 미리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자금들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런 개념들은 첫 번째 진펜트라의 가격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진펜트라의 가격은 경쟁 제품인 휴미라 그리고 스텔라라, 심포니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할 제품이 휴미라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휴미라보다 가격을 낮게 설정을 한 것이죠. 도매가 기준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는요. 8354달러로 결정이 된 것인데요. 휴미라보다 낮을 뿐만이 아니라 경쟁 제품에 비해서 가장 낮은 최저가를 선택을 한 것이죠. 이것은 신약으로서 처음 시장에 침투를 하면서 가격을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이에 따라서 시장 침투를 좀 더 빠르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저가로서 다른 경쟁 제품들의 시장을 뺏어 먹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휴미라보다 낮게 설정한 것은 바로 주 타겟을 휴미라로 잡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당초에는 휴미라보다는 약간 비싸고 그리고 스텔라라보다는 싼 즉 휴미라와 스텔라라의 중간 가격인 10만 불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예측이 있었지만 셀트리온은 이러한 예상을 깨버리고요. 휴미라보다 더 낮은 가격을 결정을 한 것이죠. 좀 더 빨리 침투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한 리베이트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도 8만 불까지 낮추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휴미라가 차지하고 있는 IBD 쪽의 시장을 뺏어올 것이고 시장 규모도 가장 크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요. 스텔라라의 시장을 빼앗아 올 것이다 이런 측면이고 특히 스텔라라는 가격도 비싸지만 2차 치료제이기 때문에요. 환자 입장에서 비싼 2차 치료제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짐펜트라로 왔다가 짐펜트라마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스텔라라로 넘어가겠다 이런 선택에 여지를 준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스텔라라의 시장 또한 빼앗아 올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IBD 쪽에서는 약효가 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 시장의 IBD 시장의 점유율을 보시면요. 인플릭시맙, 짐펜트라가 포함이 된 그리고 휴미라 쪽의 아달리무밥 요 두 개 50%의 시장을 차지를 하고 있고 스텔라라가 포함이 되는 인터루킨 쪽이 26%의 시장을 차지를 한단 말이죠. 아달리무밥 즉 휴미라의 시장 그리고 또한 인터루킨 쪽에 스텔라라의 시장을 뺏어올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되고 그 핵심은 약효가 가장 좋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위장병 전문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죠. 104명의 의사들한테 물어봤더니만 크론병 쪽에서는 34명의 의료진 의사들이 인플릭시맙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궤양성 대장염 쪽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약효 측면 즉 제품의 품질이 가장 좋다는 측면과 가격이 가장 싸다는 두 가지의 경쟁력은 모두 다 갖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PBM의 등재이기 때문에요. 남은 것은 이제 PBM 등재 여부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현재 회사 측에서는 대형 PBM 쪽과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2분기 내에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요 정도 수준까지 이야기를 회사 측에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CVS,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그 다음에 옵텀 RX 이렇게 1등, 2등, 3등 PBM 업체들하고 어쨌든 간에 협상을 잘 해서 한 군데라도 먼저 들어가 준다면 좋은 것이고요. 그 외에 작은 중소형 PBM 업체들은요. 이미 자동으로 신약이기 때문에 등재가 다 된 상태고 의미가 있는 것은 4위 업체죠. 휴메나에서 짐펜트라가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메나는 PBM 업체 가운데서 사보험 시장 쪽에서 4위 업체다. 시장 점유율은 8%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또한 짐펜트라와 더불어서 유플라이마도 등재가 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 외에 작은 중소형의 서브유 RX라든가 그 다음에 아리조나 쪽에 있는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이런 쪽에 이미 짐펜트라는 등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각 지역의 작은 PBM 쪽에는 어느 정도는 등재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현재까지는 4위 업체인 휴메나까지는 등재가 되어 있다 이런 측면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2분기부터 짐펜트라의 매출은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대형 PBM 쪽에 등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당연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점을 어쨌든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PBM 등재와 더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의 한계가 화이자와의 공동 프로젝트죠. 화이자가 미국에서 팔고 있는 램시마 즉 인플렉트라와 짐펜트라가 공동으로 해서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마케팅 전략을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회사 측에서 밝힌 바가 있는 것인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25년 내년부터 더욱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긍정적인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형 PBM 쪽에 등재 여부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회사 측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짐펜트라의 매출액 6천억 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시화가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 PBM의 등재가 나오면 그것은 이제 완전히 눈에 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짐펜트라의 매출액에 따라서 셀트리온 전체의 24년 매출액이 결정이 되는데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와 회사 측의 차이는 매출액 측면에서는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펜트라가 예상대로 약진을 잘 해준다면 회사가 제시했던 매출액 목표는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의 수급 상황들을 보시게 되면요. 지난주에 있었던 블록딜 부분도
수급 변화에선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오늘 오랜만에 300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특히 오늘 외국인들의 장중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하루 전체적으로는 300억의 매수 우위였는데 아침에 9시 30분까지의 집계는요. 13억의 매수 우위, 2시 반까지의 집계는 109억의 매수 우위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매수가 늘어났다,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특히 2시 반 이후에 1시간 사이에 약 2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기금과 기관들도 오후 들어서부터 매수로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셀트리온의 주가 역시 오전장에 약세에 있다가 오후 들어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온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 14일 날 싱가포르 테마색에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외국인 매수세가 증가하는 모습인데 그 속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 거래량의 증가가 조금 더 나타나야 되겠습니다만 주가의 움직임은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만요. 어떻게 보면은 조용조용하게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아직은 조금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요. 그러나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중장기적인 자금들이 움직이는 것은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숫자와 수치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시점들이 하반기부터는 숫자가 제대로 나올 것이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부 선침의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조금 길게 보는 관점에서 접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시점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조정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고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란 개념에서 한편으로는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